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에 북빅뱅 독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북빅뱅을 일으켜 볼까요? 오늘 읽어볼 책은 이 책입니다. 설탕 세계를 바꾸다. 마법 향신료 노예 자유 과학이 얽힌 세계사. 저는 이렇게 어떤 작은 한 가지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얽힌 이야기들 이제 막 뽑아내는, 다양한 이야기들 뽑아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은 참 거기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설탕이 없었다면 브라질이 없었을 것이고 노예가 없었다면 설탕이 없었을 것이고 앙골라가 없었다면 노예가 없었을 것이다. 네, 오늘 이제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왜 이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결심을 했냐면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듄이라고. 그 드니 빌레브 감독. 예전에 그 컨택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블레이드 러너 2049. 그 영화도 이제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했었는데, 참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사색적이잖아요. 되게 철학적이에요. 이 사람의 영화의 어떤 그 주제랄까 분위기랄까 하여튼 이 영화에서 다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뭔가 이제 사색을 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이번 듄이라는 영화도 보게 됐는데 그 듄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스파이스라는 거죠. 그 아라케스라는 사막 행성에 스파이스라는 그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뭔가 그 물질? 그 하여튼 모래 위를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제 기억에는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모래 위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 물질이 그 갯지렁이 사막에 사는 그 갯지렁이 엄청 큰 그 괴물 있거든요. 그 괴물한테서 뭐 하여튼 나온다는데 근데 그 스파이스가 되게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막 그거를 먹으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여튼 그 영화 속에서는 뭐지? 죽지 않는다던가? 하여튼 듄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는 노화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예지력, 뭔가 하여튼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초능력 같은 것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고 하여튼 일단 노화를 방지하고 뭔가 이제 사람을 되게 건강하게 해주는 거니까 또 초능력까지 갖게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욕망, 그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듄 그 듄의 그 아라키스 행성을 차지하려고 이제 막 그 가문들이 막 싸우고 황제는 그 싸움을 붙이고 막 그 싸움 속에서 막 어떤 가문은 막 이제 그 주인공의 가문은 막 거의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하여튼 막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복수도 하겠죠. 하여튼 1편은 뭔가 그 인트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2편부터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1편의 그 스파이스 그 스파이스를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감독이 어디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이런 감독이 아니지 그 듄이라는 게 아니라 소설이에요. 소설 SF 소설 이 소설가는 어떤 뭐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이런 스파이스를 이제 하나의 어떤 강력한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걸로 삼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석유죠, 석유. 석유가 정말 딱 비슷해요. 우리 중동 사막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지금 이제 많이 채굴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다 막 전쟁 일어나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라케스 행성도 사막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아라케스 행성에 사는 그 원주민들, 걔네들이 이제 프레멘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멘이 막 이렇게 저기 뭐야 청 같은 거 막 둘러가지고 막 머리에도 두르고 막 여기도 두르고 막 다니는데 딱 똑같아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거기서 아마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석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석유는 또 너무 흔하죠. 그 석유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도 워낙 많고 그래서 물론 이제 석유 얘기도 좀 하긴 할 건데 석유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스파이스가 향신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향신료 중에서 이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설탕인 거예요. 설탕. 설탕이 정말 그 설탕 하나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이 스토리가 진짜 방대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끄집어낼 얘기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1부 정도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부에 또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이야기 세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한번 석유 볼까요? 석유는 석유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확천금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석유 사업에 막 뛰어들면서 거기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최초의 어떤 그 뭐랄까 이제 시작 처음부터 사람들이 석유의 가치를 알아봤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시커먼 뭐랄까 막 끈적끈적하고 막 그 사람들이 뭐야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석유가 이제 쓰이기 시작한 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등유로 쓰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석유가 본격적으로 이제 쓸모를 갖게 된 거지. 그전엔 뭐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석유가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그 키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키어라는 사람은 뭐 석유랑은 처음에는 관련이 없었고 이 사람은 이제 소금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소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소금을 그렇지 암용 광산에서 이제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물을 암염층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 물에 이제 녹을 거 아니에요? 암염이? 그러면은 그 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뽑아내 가지고 그 고순도의 아주 정말 짠물, 그 짠물을 이제 증발시키면은 이제 소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금을 파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자꾸 이 암정에서 그 암염층에서 이제 물을 뽑아낼 때 자꾸 거기에 뭐 시커먼 불순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거 막 버렸겠죠. 이거 뭐야, 막 이런 게 왜 나와? 시커먼 게 막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이 한번 붙었는데 엄청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거 또 불 잘 붙네.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딱 보고 이게 뭔가 돈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등유도 아마 이 사람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아마 증류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거는 무슨 치료 효과를 가진 약으로 특허를 냈대요. 이 오일로.
그 예전에도 이제 그 전에도 저기 뭐 올리브 오일 같은 게 이제 치료제로 쓰이고 했었으니까 얘도 뭐 끈적끈적한 기름이니까 잘 증류해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깔끔하게 불순물 다 걷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피부에 바르면 또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두 번째로 만드는 게 이제 페트롤리움 젤리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세린이에요. 바세린. 이 사람은 키어는 이걸로 크게 성공을 못했는데 로버트 체스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 젤리 형태의 끈적끈적한 이 페트롤리움 젤리로 진짜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효과를 보여주려고 자기가 막 자기 몸에다가 막 상처 내고 그리고 거기다 이걸 막 바르고 너무 열정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좀 이제 기괴하긴 한데 약장수 아무리 약장수라도 이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걸 막 바를 수가 있나? 하여튼 너무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혹했나 봐요. 진짜 또 효과도 있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도 이걸 막 먹었대요. 진짜 대단한 확신이 있었나 봐요. 매일 한 숟갈씩 막 이걸 먹고. 그래서 이 사람도 96세까지 살았다네. 진짜 효과가 있었나 봐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설립했던 회사가 나중에 이제 유니레버에 이제 팔리기도 하고, 유니레버는 이제 지금도 유명한 회사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키어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오일을 상업화하는 데 중요했던 거는 이제 상업화를 하려면 이걸 많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기술로는 그렇게 석유를 많이 뽑아낼 수가 없었대요. 어쨌든 이제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정도지 그걸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채굴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근데 이 결정적인 채굴 기술을 발명을 해낸 사람이 그 에드윈 드레이크 맞나? 드레이크일 거예요. 드레이크. 맞아.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키어랑 동업을 해가지고 아닌가? 키어 타운젠트였나? 하여튼 이 사람이 동업을 했어요. 누군가랑. 제가 하여튼 정리를 막 잘 해놨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합니다. 하여튼 이 드레이크가 누군가랑 이제 동업을 했어요. 돈을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채굴 기술을 발견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푹푹푹푹 이렇게 들어가고 땅속으로. 그 옛날 영화, 그러니까 미국 옛날 뭐 서부시대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막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걸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발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이제 석유를 채굴해서 뽑아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유도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팔 수 있게 됐고, 이제 석유가 바로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산업의 이제 원료가 될 수 있었죠. 정말 그 스파이스처럼 그 석유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근데 그건 이제 많이 아실 테니까 석유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설탕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이제 생김새로는 스파이스랑 비슷한 건 설탕인 것 같아요. 스파이스가 막 반짝거리면서 모래 위를 막 날아다니니까 설탕도 막 반짝거리잖아요. 가루 형태로. 아마 설탕이랑 석유랑 좀 짬뽕을 해가지고 이 원작자가 이 스파이스라는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탕. 설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설탕은 처음에는 이제 치료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였다고 해요. 저도 이 어떤 효과를 강력하게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이 설탕은 정말 와 놀라운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체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애가 크니까 괜찮은데 차를 타고 이제 먼 거리를 가면은 저는 이제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뭐 한 3-4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바로 막대 사탕을 하나 주면은 순식간에 그 짜증과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걸 막 먹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이 설탕의 힘이 이렇게 참.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야 뭐 너무 흔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이게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은 그 영국의 왕이 있어요. 그 누구냐? 헨리 3세. 예, 헨리 3세가 이 설탕을 갖다가 누구한테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지금으로 하면 많이 구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 정도? 1.3kg 정도? 그러니까 뭐 한 포대 정도, 조그만 거 한 포대 정도 되는 거죠. 그거 하나 구해달라고 이제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정말 구할 수 있겠냐? 그 어떤 시장에 가서 이걸 구하는데 그 시장에 가서 이걸 다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1.3kg인데 그 큰 시장에 있는 상점에 있는 설탕을 다 모아봐야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정도도 1kg 정도도 안 될 것 같다. 그만큼 설탕이 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귀한 설탕을 딱 한 숟갈 먹었을 때 그 단맛, 그건 정말 치료 효과가 있죠.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 있죠. 기분도 막 갑자기 좋아지고 막 힘이 나고 막 에너지가 솟구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귀한 걸 내가 한 스푼을 먹었다니 이러면서 그 에너지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분 좋음 때문에 엔돌핀이 나와서 병도 정말 치료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붙은 것도 우리가 슈거라 그러잖아요. 아유, 또 목 좀 갈라지네. 밤이 되니까. 그 페르시아에, 옛날 페르시아에 한 500년? 서기 500년, 뭐 400년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무슨 뭐 이제 아카데미 같은, 뭐 대학 같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 이름이, 준디 샤프르래요. 이 준디 샤프르에는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만났어요. 와가지고 이제 만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샤르카라라는 이름이 붙은 약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학교의 그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바로 이 샤르카라를 샤케르라고 불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변해가지고 슈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준디샤프의 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설탕이 그냥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이 설탕이 나오지 않겠죠. 그냥 거기서는 어떤 즙이 나오는 거예요. 단물이. 그런데 그걸 이제 정제하는 방법을 발명을 해낸 거죠.
방법을 창안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탕을 사람들이 이제 사고 팔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저도 그 사탕수수를 한번 먹어봤었어요. 예전에 네팔에 여행 갔을 때 제가 그 사랑고시라고, 그 사랑하고는 관련이 없고 하여튼 그 나라 말로 어떤 뜻이 있나 봐요. 사랑고시라는 좀 되게 높은 언덕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안나푸르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출이 뜰 때 안나푸르나를 바라보면 되게 멋지다 그래가지고 거기 일출 전망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를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그 사는 곳을 일출 보고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되게 멋있거든요. 그 안나푸르나 그 설산이 저 멀리 펼쳐지고 사는 곳은 그냥 저기 뭐랄까 좀 하나의 언덕이거든요. 나무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그 언덕을 이렇게 그 언덕의 능선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나푸르나를 보는 거예요. 설산을. 진짜 딱 좋아요. 정말 멋지게 보여요. 오히려 가까이 가면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안나푸르나는. 산이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정말 막 높아 보이기만 하지 그 산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 잘 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좀 목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물이나 차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보다가 되게 허름한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뭘 판다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니야, 올라가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기 어떤 애가 저를 보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손도 막 흔들고 그러면 엄마한테 가는 거야. 저기 관광객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정말 뭐랄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장사라는 집이라기보다 그냥 가정집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허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또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 버리긴 좀 그래가지고 갔죠. 올라갔죠. 이렇게 언덕 올라가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애였나 엄마였나 그 애가 이제 사탕수수를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빨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애 옆에 있는 또 다른 걸 하나 베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어봤는데 이렇게 빨아먹어봤는데 와 진짜 달더라고요. 되게 상큼해.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약간 시원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또 완전히 단 건 아니고 은근히 달면서 시원한 느낌. 제가 좀 더워서 그랬나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사탕수수를 먹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제를 하는데 이 정제를 빨리 해야 돼요. 그 집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은 굳어버린대요. 그 안에서 이제 굳어버리는 거야, 막 딱딱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막 하얗게 예쁘게 굳는 게 아니라 막 시커멓게 우리 흑설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뭐 당밀인가 뭔가 그런 약간 뭐 불순물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제하는 과정을 보면은 막 또 끓여야 되고 걷어내고 완전 이런 과정들이 되게 여러 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 준지 샤프르 이 사람들이랑 또 이집트 사람들이 정제 기술을 막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보면 막 뭐 우유도 막 섞고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끓이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정제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노예 노동으로 연결되게 되죠. 플랜테이션. 그래서 정말 막 혹사를 당하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이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노예들이 설탕을 갖다 정제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듄에서도
그 원주민들이, 아니야, 듄에서는 원주민들 그렇게 막 고생 안 했어요. 원주민들이 뭐 스파이스 캔다고 뭘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우리 실제 세계의 노예들이 설탕 때문에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정제하고 막 뽑아내는 거 그냥 그 공장이랑 기계들이 다 하거든요. 뭐 2편에서는 또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신에 이제 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고생을 했던 건 뭐냐면 그 행성을, 아라키스라는 행성을 완전히 녹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뭔가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스파이스가 발견이 되면서 그 기회가 날아가게 되죠. 그 행성을 녹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서, 다 사막이니까, 사막 행성이니까, 그 사막에서 참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럼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스틸슈트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몸에서 나오는 아주 미량의 땀이라도 막 재활용해서 막 그걸 또 다시 뭐 수분을 모아가지고 그걸 또 먹고 뭐 또 나오면 또 다시 그 수분을 재활용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힘들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지 우리 노예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 노예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제가 앞에서도 이제 노예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그래서 읽어드렸던 거기도 한데, 이 노예들이 어떻게 고생을 했냐면요. 일단 사탕수수를 이제 키워가지고 다 이제 칼로 막 이제 베어낸 다음에 얘를 빨리 이제 묶어가지고 이거를 정제하는 곳을 빨리빨리 옮겨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옮겨서 얘네를 다 부숴야 돼요. 그 큰 방아가 있어요. 돌로 만든. 여기 보시면,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거예요. 요거. 동그란 거. 보시나요? 네. 초점이 잘 안, 네, 이게 방아예요. 이게 막 돌아가면서 그 사탕수수를 막 다 찧어야 되는 거예요. 막 다 잘게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엄청나게 큰 솥에다가 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끓이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단물 같은 게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불순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탕수수의 어떤 뭐 줄기, 조각만 이제 이런 것들도 거기 막 들어있을 수 있고 하니까 계속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렇게 걷어내고 이제 막 이렇게 끓어오른 물 중에서 이제 불순물은 제외하고 또 좀 맑은 거, 그걸 또 이제 옆에 솥에 또 옮겨가지고 또 끓이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가서 또 끓이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솥이고 이걸 계속 끓여야 되니까 또 나무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또 막 나무를 해오면 또 저 밑에다가, 솥 밑에다 계속해서 나무를 넣어야 돼. 엄청 뜨겁게 그걸 끓여야 되니까. 그 많은 양을. 그러니까 정말, 이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어디서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면, 그 방아를 돌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 안에다가 계속해서 그 사탕수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빠른 속도로 막 넣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한눈 팔면은 팔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아 옆에는 도끼가 있었대요. 도끼가. 그 도끼가 뭐 하는 도끼냐면 그 안으로 팔이 빨려 들어갔을 때 그 도끼로 자기 팔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플랜테이션 농장에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참 사람이 뭔지. 그렇게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그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내줘야 되고, 잡초를 안 뽑아내주면은 사탕수수가 크게 못 자라니까. 그것도 막 그 땡볕에서, 또 사탕수수가 열대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플랜테이션들이 그쪽에 있었던 그 신대륙 쪽에 뭐 브라질이나 뭐 그 자메이카, 아이티 해가지고 그쪽 섬들, 그쪽에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땡볕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또 땡볕에서 정제를 한다고 그 솥에서 물을 끓이면은 물 이제 그 막 불순물 나오는 걸 또 계속해서 걷어내줘야 되고 그럼 진짜 얼마나 뜨겁겠어요. 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러니까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이제 일했던 노예들은 엄청나게 죽었대요. 우리 그 미국에서 면화 농장에서 노예 노동을 했던 노예들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수치가 나와 있는데 미국 노예들은 숫자가 나중에 이제 불어나요. 끌려갔던 노예들이 어쨌든 살아남아서 자기 아기도 낳고 이러니까 거기는 노예 숫자가 처음에 한 몇십만 명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400만 명까지 막 불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끌려갔던 노예들, 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쪽 그쪽에 끌려갔던 노예들은 200만 명인가? 아 이거 어디다 해놨었더라? 하여튼 뭐 몇백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나중에 살아남은 노예는 해방됐을 때 살아남은 노예는 몇십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다 죽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드니까 막 도망가고 막 이러면 그걸 또 잡아가지고 막 또 막 고문도 하고 그래야 다른 노예들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노예들이 이 도망가가지고 뭐 해방 왕국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요. 그걸 마룬 왕국이라고 그랬던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도망가서 성공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철저하게 또 이 노예들을 막 감시하고 그랬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참 이 설탕 하나 때문에 그 단맛을 보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생도 하고 이제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나중에 우리가 설탕이 이제 이렇게 설탕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들고 막 그 지옥 같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갖다가 되게 고생하지 않게 이런 막 엄청난 노동집약적으로 고생하지 않게 만드는 또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해낸 사람도 또 노예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그 과정들이 되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프랑스 혁명이 그 도화선이 돼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인간 평등하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노예 해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그 IT 쪽 이쪽에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IT 쪽에 있던 그 노예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 지휘관도 노예였는데 이제 뽑은 거죠. 백인들이 뽑아가지고 걔네한테 그 노예들의 지휘를 맡기고 백인들은 대부분 거기 잘 안 살았대요. 그냥 돈만 벌면 본국으로 가고 그 더운 데서 막 그 말라리아 있고 막 이런 데서 살고 싶진 않았겠죠. 아무리 집을 호화롭게 지어도 그 대저택이 있어도 거기서 잘 안 살고 대부분 가 있고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들 중에서도 지휘관이 있고 아니면은 그 유럽에서 이제 되게 하층민들 나 한번 하층민이라서 돈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이지만 한번 저 이제 신대륙 쪽에 가가지고 한몫 잡아보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지휘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튼 뭐 잔인하게 또 노예들을 다루게 했죠. 그 백인 지주들은 뭐 그런 거 뭐 험한 일 하겠어요? 안 하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IT에 있던 지휘관들이 그 프랑스 혁명 그 소식을 듣고 또 법이 통과되고 막 이제 이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도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노예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면서 여기 살지 말고 여기서 바로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설탕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다 태워버려. 막 이러면서. 설탕, 그, 이제 사탕수수 농장 막 수천 개를 막 그 플랜테이션을 다 태워버리고 막 활활 그냥 막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을 이제 그렇게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가 돼버렸고, 영국 식민지에서는 아직 이제 플랜테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고 이런 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좋긴 한데, 산업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설탕 산업 하나가 완전히 그냥 붕괴돼 버린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거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마 이게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서는 그거 아마 그거를 무효화시키는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를. 왜냐면 노예들이 해방되면 플랜테이션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아마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때 사탕 수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작물을 찾아내요. 그게 바로 사탕무예요, 무. 이 사탕무는 사탕 수수랑은 다르게 이렇게 열대지방에서만 자라는 건 아니었대요. 그냥 보통 온대지방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었나 봐요. 근데 물론 이제 막 그렇게 쉽게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고 이것도 되게 이렇게 막 추출하는 과정, 그런 그 설탕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가지고 과학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해낸 거예요.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프랑스에 와 있었나? 그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맞아. 누구였냐면 그 지주와 백인과 흑인 노예 사이에 태어난 이제 자식인데, 아들인데, 여기 있네. 이 사람이 이제 노버트 릴리웨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노예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총명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보고 노예의 피를 물려받았지만은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는 내가 이제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예를 유학을 보냈어요. 프랑스로. 맞아. 그래서 이 노버트가 거기서 이제 사탕무를 만난 거예요. 사탕무에서도 이렇게 설탕이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내가지고 루이지애나 미국의 루이지애나 지부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사탕무에서 설탕을 얻어내는 그 어떤 막 그 방법 이런 과학적인 방법들 뭐 정제하는 방법들을 익혀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최신 공학 기술이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커다란 솥 대신에 어떤 특수 제작된 뚜껑이 덮인 납작한 용기들. 이게 뭐랄까, 또 이게 진공 팬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보통 솥에다 끓이면 그 열기가 막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막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그걸 또 그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도 막 그 불순물 걸러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힘들어가지고 막 죽고 그러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뭔가 아주 좋은 기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막 한 명이서도 충분히 이 과정을 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자동화된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결국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플랜테이션 같은 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네요. 듄에 나오는 그 스파이스, 그 스파이스가 아마 석유와 설탕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듄에 나오는 그런 물론 이야기 스토리도 좋긴 하겠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영화보다 진짜 강력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설탕 하나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욕망, 참 욕망이 정말 물불을 안 가리죠.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설탕. 우리가 지금 사실 설탕 하면은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거의 모든 음식에 이게 사실 어떤 맛의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탕하고 어떤 맛이 합쳐지면 맛있어져요. 매운맛도 그래요. 매운맛만 있으면 사실 좀 맛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단맛이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짠맛도 합쳐지면 매운맛, 짠맛, 단맛이 같이 합쳐지면 좀 더 맛있죠. 그리고 달고 짠 것도 그렇죠. 정말 짜기만 하면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단맛이 거기 합쳐지면 맛이 있잖아요. 교촌치킨, 단짠의 대명사. 참 맛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단맛은 그것도 요리의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우리가 뭐 김치를 먹어도 김치에도 단맛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거의 웬만한 요리들에 거의 다 단맛이 약간씩은 다 들어가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단맛을 느끼신다면 이 설탕에 담긴 이 수많은 이야기들, 좀 슬프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그 노버트 릴리웨였나? 그 노버트 릴리웨의 노력. 그 노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노버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릴리웨. 설탕 천재라고 또 불렸대요. 맞네요. 노버트 릴리웨. 이 사람도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네, 그럼 또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고 또 더 풍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 세상이.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꿈속에서 어디로 한번 또 가볼까요? 설탕. 제가 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나? 설탕 하면 또 기분 좋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 단맛을 주는 재료인데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옛날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그 떡볶이집이 어디 있냐면 그 어린이집이래. 그 어린이대공원,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있죠. 서울에 있는 능동에. 그 어린이대공원에 그게 후문인가요? 아차산역 있는 쪽이에요. 그쪽 아차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아차산 쪽으로 이렇게 하여튼 올라가면은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한 5, 6년 전에 가서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할매 떡볶이 집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할매 떡볶이 바로 옆에 있는 그 미술학원을 잠깐 다녔었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그림 그리다가 가끔씩 이제 간식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포장마차였어요. 그래서 가서 먹으면 그 할머니가 떡볶이를 딱 담아주시는데
저한테 꼬마 총각이라고 하면서 꼭 계란을 하나를 더 주셨었어요. 근데 이 떡볶이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떡볶이 중 다른 떡볶이들도 다 맛있긴 한데 그 떡볶이 좀 유별나게 특별했어요. 뭔가 맛이 달콤하면서 이제 매콤하면서 거기에 뭔가 하나의 맛이 더 있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근데 하여튼 그 계란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계란을 저는 딱 4등분을 해서 그 계란이랑 그 떡볶이 소스랑 딱 버무려 가지고 딱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미술학원 끝나고 이제 밤 10시 넘으면 이제 가서 그걸 먹고 집에 가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맘때 특히 이제 겨울에 가면은 더 맛있죠. 그 막 뜨끈뜨끈한 그 소스에 딱 찍어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할매 떡볶이집을 같이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할매 떡볶이집에서 맛있게 떡볶이를 한번 먹고 그 달걀에다가 딱 이제 소스 묻혀가지고 먹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아차산이거든요. 아차산 올라가면 되게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강이 이렇게 굽이치면서 저기 이제 흘러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아차산 올라가서 한강도 한번 같이 보고 주변 전망도 한번 보고 그 팔각정 맞아. 팔각정 있어요. 아차산성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할매 떡볶이집 어린이대공원에서 한번 만나시죠. 어린이대공원에 만나서 어린이대공원에 이제 좀 산책도 하고 좀 출출해질 때쯤에서 할매 떡볶이집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서 뵙겠습니다.